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청양군이 최근 시행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구 3만 명 선을 다시 회복하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인 만큼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청양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으로 인구 3만 명대를 회복한 청양군. 하지만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양군이 주거 지원을 통한 젊은 층 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대표적인 주거 지원 사업으로 빈집 이음과 청년 쉐어하우스 그리고 기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준공된 청년 쉐어하우스 함께 살아요입니다. 청년 2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곳의 월 임대료는 15만 원. 매물 부족 문제를 겪는 외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이라서 빈집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가격도 꽤 되고 빈집 구하는 것조차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정부 이런 청양군청 홈페이지 이런 데서 쉐어하우스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딱 되면서 이제 주거 공간, 거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진짜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와 함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 10,000원에 제공하는 빈집 이음 사업도 반응이 좋습니다. 청양군의 주거지원 시설을 이용한 청년 54명 가운데 33명이 지역에 정착하는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각 시설마다 사용료나 이런 것은 지금 운영 방침은 각각 상이하지만 지금 시설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60% 이상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장기 정착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생활인구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을 활용한 조망시설과 수변 산책로 등 새로운 관광 거점을 구축해 방문객 유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청양 칠갑타워는 개관 4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하며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때 인구 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자리, 주거, 또 생활 환경 등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구 유입 정책의 핵심이다. 청년 쉐어하우스부터 빈집 리모델링 주택까지 인구 3만 명 선을 회복한 청양군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인구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가군수와 전 공무원 A씨, 브로커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군수는 지난 2022년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씨로부터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B씨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가군수의 주거지와 군수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가군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가군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도 받았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출장 중인 직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불송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군수는 지난해 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음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관광지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특산품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관광 명소와 맛집으로 알려진 일반 음식점을 점검하고 축제장 농산물 표시 여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산품 판매점과 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와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축소 운영해오던 청양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이 오는 19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신규 전문의 채용과 공중보건의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응급실 정상 운영 전까지는 인근 지역 의료기관과의 이송 협력 체계를 유지해 진료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18일까지는 기존처럼 주 3일 축소 운영이 유지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서산 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서산 등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으로 석유화학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가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3대 핵심 사업 반영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석유 화학 산업 위기 극복과 AX 산업 혁신, 문화를 통한 야간 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 등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산 1호 프로젝트와 연계한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구조 지원과 대산 산단 국가산단 지정 병행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창업 지원 등의 예산 반영과 관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도청에서 총 857억 원 규모 민생경제 패키지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중동 전쟁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반발 및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런 부분은 얘기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당의 결정이나 운영 방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도 오래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김 지사는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 수준도 벌써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또 다른 분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며 질문한 기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인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당을 향한 쓴소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가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업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해 관리자 역할 강화와 학교 공동체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직을 활용해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정서적 학대와 방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의 활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산시가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 도약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산시는 3일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서산시와 충남도, 태안군이 수립한 미래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들은 2035년까지 천수만 비지구 분함호 일원을 중심으로 첨단 항공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핵심 기술 연구 개발과 실증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양군이 충남 도내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행합니다. 대상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의 긴 대기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바우처 택시는 별도 예약 없이 즉시 호출이 가능합니다. 또 이용자는 지역 내 어디든 최대 2,600원만 부담하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3일 서산시 용현천에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재조사와 엄정 조치 지시 이후 실시한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일 도청에서 도, 시군 합동 전담팀 회의를 열고 1차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충남도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1차와 2차 개고 후 미이행 시 고발과 행정집행을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산업통상부의 바이오 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 공모에서 AI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오는 2030년까지 51억 5천억 원을 투입해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기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망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글로벌 인증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다인종 데이터셋 구축과 제공, 글로벌 규제 기반 사용 적합성 평가 등도 지원합니다. 홍성군은 오는 5월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충남 중소기업 기술 이전 활성화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3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대학 11곳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는 대학과 기업 간 기술 이전 등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5억 원의 보증과 이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분야별 기술 교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어난 4억 7천여만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예산군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1박 이상 체류형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입니다. 내국인 일반 여행은 10명 이상 기준 1인당 최대 2만 원이 지원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1인당 최대 3만 원이 지원되고 수학여행은 30명 이상 기준 최대 15,000원이 지원됩니다. 인센티브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군 관광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세대 돌봄 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등을 거쳐 지난해 충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군은 85억 원을 투입해 삽교읍 두리 일원의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되며 삽교 공공도서관과 주민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이번 달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 특별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태안군은 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 징수단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해 체납 사유 분석과 맞춤형 납부 안내 등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법적 체납 처분을 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경영위기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추진됩니다. 참가자들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충남도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입니다. 소유자 기준 1인당 한 대만 신청할 수 있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차는 제외됩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을 맞아 방문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음 달 11일부터 약 2달간 낚시어선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과 정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어선과 수상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안해경은 봄철 선박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안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군은 농가 21곳을 대상으로 식재료 시료 65건을 채취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잔류농약은 400여 개 성분을 정밀 분석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산군은 오는 10일 농산물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산시의 브랜드 슬로건인 해뜨는 서산이 2026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은 매년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해뜨는 서산 슬로건은 브랜드 이미지 파워와 품질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과 종합 호감도 등에서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슬로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해뜨는 서산 슬로건은 서산시의 상승과 도약, 전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어 10년 만에 우리 서산의 브랜드인 이 해뜨는 서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받았습니다. 이 서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잘 담긴 해뜨는 서산의 이 브랜드를 더욱 적극 활용해서 서산의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